2006년 6월 1일 남양주에서 전주로 내려온 이윤희는 곧바로 과외를 하기 위해 나선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끝난 과외. 6월 3일 오전 12시 50분경 이윤희는 과외 장소로부터 약 2km가 떨어진 원룸까지 날씨도 좋고 거리에 사람도 많이 다녀 택시 대신 걷기로 한다. 당시 걸어가던 보행도로가 경사지고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하여 하이를 신은 이윤희는 찻길 쪽으로 걷게 되는데, 소형 오토바이를 탄 날치기 범이 이윤희의 휴대폰, 지갑, 수첩 등이 든 가방을 날치게 한다. 이를 지켜본 주변인들의 도움으로 차를 얻어 타고 날치기를 쫓았지만 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골목길로 사라진 날치기범. 이후 이윤희는 도움 요청을 위해 K군의 원룸에 갔지만 그의 방이 불이 꺼져 있어 그냥 자신의 원룸에 돌아오고 이내 컴퓨터로 학과 게시판에 글을 남긴다. 이후 이윤희는 네트온으로 언니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언니는 이를 오전에 덕진경찰서에 대신 신고한다. 6월 3일은 토요일이었고 이윤희는 휴대폰 개통을 못한 채 주말을 맞이하게 된다. 이윤희의 휴대폰은 당시 전복대 안에 있던 삼성회관에서 마지막 신호가 잡히게 된다. 6월 5일 낮 12시경 마취 깨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이 있다고 하여 원룸에 다시 방문한 이윤희. 그때 이윤희와 함께 원룸을 방문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제이양이다. 학과 1등을 놓친 바 없는 제이양은 경찰 조사에서 6월 5일 원룸의 상황에 대해 진술하였는데 그 시기는 6월 18일이다. 제이양은 당시의 원룸 상황에 대해서 진술하길 빨래 건조대가 펼쳐져 있었고 제법 많은 양의 빨래가 널려 있었으며 그 건조대로 인해서 원룸에 앉을 자리가 마땅치 않아 침대에 걸터 앉아 차상 위에 있던 커피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커피가 넘친 것인지 동그란 커피 자국이 차상에 있었다고 하였다. 커피잔은 받침대와 함께 있었다고도 진술했다. 결국 그 약을 찾지 못하고 곧장 원룸에서 나온 두 사람. 이후로 이윤희는 6일 종강 파티장에서 나온 후 원룸으로 들어갈 때까지 원룸에 다시 방문한 적은 없다. 그런데 그 건조대와 찻잔에 변화가 있었다. 종강 파티는 날을 넘겨 6월 6일 새벽까지 이어졌다. 이윤희를 마지막으로 본 시각에 대한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오전 2시 즈음이라는 것? S군은 K양과 함께 실종신고를 했을 당시 자신이 유희를 보지 못한 게 6월 6일 오전 2시부터라고 밝히고 있다. 종강 파티장부터 이윤희의 원룸까지는 걸어서 대략 15분에서 20분. 그렇다면 이윤희는 오전 2시 20분경에 원룸에 도착했다는 것이다. 이윤희의 컴퓨터가 켜진 것이 오전 2시 59분. 대략 30분 이상을 그럼 이윤희는 원룸에서 무엇을 한 것일까? 6월 8일 원룸을 개방하고 들어갔을 때의 원룸의 모습은 6월 5일 제이양이 봤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펼쳐져 있던 빨래 건조대가 접혀져 있었고 차상이 사라졌고 차상 위에 있던 찻잔은 받침으로 덮인 채 싱크대에 있었다. 물론 강아지들도 풀려 있었다. 이윤희가 빨래를 개고 차상을 치웠으며 찻잔도 싱크대에 둔 것인가? 아니면 범인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나 범죄 행위 인멸을 위해서 그런 것일까? 이윤희의 흔적의 마지막은 2006년 6월 6일 오전 4시 21분 컴퓨터의 종료. 그리고 6월 6일 중고 휴대폰을 받기로 한 친구에게도 연락이 없었고 6월 7일 수업에도 나오지 않았으며 6월 8일까지 연락 두절은 계속되었다. 6월 7일 K군과 S군 그리고 K양은 각각의 방법으로 이윤희의 원룸을 방문했는데 그들은 공통적으로 강아지 소리 그리고 TV 소리 외에는 들은 바가 없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컴퓨터는 끈 이윤희가 TV는 끄지 않았다는 것인가? 아니면 TV를 자동으로 끄고 켜도록 설정해 두었다는 것인가? 6월 6일에는 이윤희가 컴퓨터만 켜고 TV는 켜지 않았을까? 시간이 흘러 6월 8일이 되었고 여전히 연락이 없는 이윤희. 친구 4명은 점심을 먹고 이윤희의 연락이 궁금하여 원룸을 방문하게 되는데 6월 8일 오전에도 수업에 나오지 않은 이윤희. 친구들 4명은 점심 후 이윤희의 원룸에 가보기로 한다. 원룸에 들어서는 길.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는 K양. 원룸의 상황은 어제와 같다. 강아지는 짖고 있었고 TV 소리만 날 뿐. 언니에게 먼저 전화한 K양은 강제 개방을 요청했고 언니의 동의하에 경찰과 119에 신고한다. 12시 50분 먼저 들어간 경찰. 강아지들의 배설물들이 뒤엉켜 더럽혀진 원룸. 경찰은 별다른 범죄의 흔적이 없다고 했고 친구들 가운데 K양과 S군 등 2명과 함께 모래내 지구대로 향한다. 원룸에 남은 K군과 S양은 원룸의 청소를 시작한다. 그때까지만 해도 친구 4명 모두는 이윤희가 실종되었다고는 생각지 못했다. 평소에 원룸에 비해 너무 더럽혀져 있는데도 그들은 왜 이상하게 생각지 못했을까? 수의학과생들 눈에 강아지의 배설물의 양이나 상태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를 파악하기 힘들었을까? 아니면 그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일까? 이윤희가 컴퓨터를 켠 것은 6월 6일 오전 2시 59분. 그리고 곧바로 성추행을 검색하였다. 성추행을 검색하기 전 설추행이라고 오타를 친 후 다시 성추행을 검색했다. 네이버의 검색 기록에 남기 위해서는 검색어를 친 후 엔터를 쳐야만 한다. 이윤희는 설추행이라고 친 후 엔터키를 눌렀다는 것이고, 이는 이윤희가 설추행을 치는 동안 화면을 보고 오타를 확인하며 친 것이 아니라
자판을 보면서 치는 습관을 가졌기에 오타 검색이 일어난 게 아닐까. 또한 그 검색 기록은 자신이 당했을 만한 성추행의 경우와는 사뭇 다른 검색 내용. 게다가 112는 검색 후 특별히 들여다본 것이 없고 그리고 이후 어떠한 사용이 없이 컴퓨터는 오전 4시 21분에 꺼졌다고 경찰이 밝혔다. 이은희는 강아지를 풀어둔 채로 금방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고 누군가와 잠시 나간 것일까? 아니면 112 검색 후 침입자에 의해 문제가 생기고 4시 21분에 그 침입자에 의해서 꺼진 것일까? 6월 8일 원룸을 개방한 이후 경찰은 범죄 징후가 없다고 판단하고 친구 2명과 함께 지구대로 가고 남아있던 친구 2명은 원룸을 청소하기 시작한다. 당시 소방관은 원룸의 내부가 더러웠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친구들 4명 모두 원룸이 강아지들의 분변 등으로 인해 매우 더러웠다고 한다. 곧 도착할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청소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한 K군과 S양.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청소를 시작했고 K군이 발로 밟아가며 20리터들이 쓰레기 봉투 가득히 채운 쓰레기들. K군은 이를 원룸 앞 쓰레기 수거 장소가 아닌 100여 미터 떨어진 곳까지 이동해서 버린다. 이후 도착한 가족들 눈에는 손댈 것이 없을 만큼 깨끗해진 원룸. 잘 시간이 되어 찾았던 이불은 세탁기 속에서 발견된다. 수건 1장, 팬티 4장과 함께 6월 8일 원룸에 도착한 이은희의 언니는 이은희의 컴퓨터에서 성추행과 112의 검색 흔적을 발견한다. 6월 9일 덕진서에 이를 신고한 언니. 이날 오후 1시 30분경 이은희의 원룸을 방문한 덕진서 사이버팀 형사들. 포렌식 자료에 따르면 오후 1시 36분경에 아이기 히스토리뷰를 실행한다. 그런데 사이버 수사대의 보고서엔 이 시각이 오후 4시 15분 이후라고 명시되어 있다. 왜 그들은 조사 시각을 변경한 것일까? 세상에 드러난 이은희 컴퓨터의 최초 내용. 이은희는 성추행과 112를 검색하고 네이트온을 접속했으며 고작 3분 남짓 시간 동안 33개에 달하는 히스토리가 생성되었다고 경찰 스스로 밝혔다. 그리고 이 기록들 모조리 삭제가 된다. 6월 9일 사이버팀이 조사 후 삭제한 것일까? 아니면 그 이후에 삭제된 것일까? 6월 9일 사이버팀에서 다녀간 후에 이렇다 할 이야기가 없는 경찰. 이은희의 언니는 아무래도 이은희의 컴퓨터 안에서 뭔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밀 조사를 의뢰하기 위해 6월 13일 이은희의 컴퓨터를 덕진서에 이미 제출한다. 6월 14일 덕진서는 전북청 사이버수사대에 증거 분석을 의뢰했고 같은 날 오후 2시에 사이버수사대에 인계하고 오후 2시 20분에 첫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사이버수사대에 인계하기 전인 13일 오후 7시 9분에 덕진서에서 보관하고 있을 당시 누군가가 이은희 컴퓨터를 접속한 흔적이 발견된다. 통상적으로 포렌식을 하기 전 복사를 진행하는데 이 역시 사이버수사대가 할 일. 사이버수사대가 아닌 덕진서에 누가 과연 이은희 컴퓨터에 접속한 것일까? 그것도 저녁 7시가 넘어서 말이다. 문제는 이 접속에 대한 관련 포렌식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모두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2006년 6월 13일 이은희 컴퓨터 이미 제출 후 수년이 흘렀지만 어떠한 답변도 없는 경찰. 이은희에 대한 그리움이 커져가던 가족은 컴퓨터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이은희의 최근 사진이라도 보기 위해 이미 제출 증거물의 환불을 요청한다. 형법 135조에 따르면 압수물 환부는 법원과 수사기관의 결정에 의하고 압수물에 관한 처분을 할 때에는 검사의 지위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덕진서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순순히 내어준다. 당시 검사 지위가 된 것이란 뜻인지 아예 증거물 채택이 되지 않은 것인지도 모른다. 환부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출인에게 압수물을 종국적으로 반환하는 처분이고 이는 결국 증거로서 자신들이 취할 모든 것을 취했다는 의미이며 이 증거물은 차후 재판 등의 법적인 문제 소지도 없다는 것. 그런데도 경찰은 이미 제출인 언니에게 증거 분석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별거 없었다며 오직 자신들의 고충만 30분이나 떠들었다고 한다. 게다가 환부 결정은 재판에 문제가 없다는 것임에도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한 사유가 재판 등에서 발생할 문제 때문이라고 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 도대체 경찰은 무엇을 숨기고자 하는 것일까? 2019년 12월 14일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는 내용이 방송된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컴퓨터 로그 기록의 비밀, 수의대생 이은희는 어디로 사라졌나? 라는 제목으로 1195회 방송을 내보낸다. 누구도 생각지 못한 이은희의 컴퓨터 기록에 집중한 최초의 방송. 이날 방송을 통해 그알 팀은 이은희의 로그 기록상 존재해서는 안 되는 2006년 6월 8일의 침입자와 2006년 6월 경찰의 포렌식 자료에서 확인된 인터넷 검색과 사용 기록의 삭제 등을 확인하며 충격에 빠뜨린다. 다른 곳도 아닌 경찰이 가지고 있던 이은희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삭제가 이루어진 것. 누구보다 충격을 받은 이은희의 가족. 지금까지 수차례의 경찰 브리핑과 수십 차례의 담당 형사들을 대면하면서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된 가족. 믿었던 경찰에게 배신감을 느끼기에는 충분하고도 남았다. 2019년 12월 14일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이후 가족은 경찰의 해명을 기다렸지만 돌아온 건 침묵뿐이었다. 방송에 출연을 해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수사에 임하겠다는 소리만 하고 10수년째 뿐 경찰은 어떠한 해명이나 설명도 하질 않는다. 2020년 1월 21일 가족은 기다리다 못해
덕진서와 전북경찰청을 방문하게 이른다. 방송에 나온 인터넷 검색과 사용 기록의 삭제에 대해 물어본 가족. 돌아온 답변은 참담하게도 직원의 실수였다는 것이다. 이해되지 않고 어이가 없는 해명. 가족은 공식적인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지만 아직도 대답이 없다. 아무래도 경찰의 행태가 이상한 가족?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방송된 것과는 달리 이윤이 하드디스크의 원본을 보관해온 가족은 포렌식을 자체적으로 의뢰하기로 결정한다. 설마 했던 악몽 같은 일이 현실이 되어버리게 된다. 2020년 1월 21일 사체 의뢰한 이윤이 하드디스크에 대한 포렌식. 1월 30일에 그 결과가 도착한다. 총 12가지 항목에 대한 포렌식의 결과. 그 결과를 확인한 가족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컴퓨터에 일반적인 정보가 있는 2가지를 제외하고 10가지 항목에서 삭제가 이루어진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항목에서 삭제 공통 구간이 있는데 그것은 6월 4일부터 6월 8일이란 점. 이는 이윤이가 날치기를 당한 다음 날부터 가족들이 원룸에 온 8일까지의 모든 내용이 삭제되었단 것이다. 충격적인 내용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사이버 수사대가 발표한 인터넷 검색과 사용 기록의 삭제 범위보다 더 지워진 것이다. 최소한 2회 이상의 삭제가 이루어진 셈. 그런데 과연 이것뿐일까? 실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실수라는 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포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드디스크가 있거나 있으면 그것을 프리징을 합니다. 소위 이제 뭡니까? 떠갖고, 복제해갖고, 그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걸 자체를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지를 떠갖고 하는 거죠. 이건 보안이 걸린 것이 아니고 비밀번호도 다 알고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원래의 노트북 하드에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그거 실수라.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이미징을 떠갖고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했다고 안 해고 이걸 실제로 포렌식을 하는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